네, 안녕하세요. 사람 ing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송 연속 511일차 사물이 시작하겠습니다. 전 사람 ing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은 사물이 라이브와 더 깊이 10에서 최초 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녹화하는 시간은 10시 5분입니다. 10시 5분. 여러분 1시간 정도 방송한 후에 집으로 가서 이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거는 아마 새벽 1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한 이후에 아직 인터넷이 설치가 안 돼서 지금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물이 어저께 오늘은 작업은 근처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한 거를 사무실에 와서 녹화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 파일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이 하고 있는데 KT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온대요. 화요일 날. 이게 말이 됩니까? 응? 화요일 날 오는 게 어딨어. 이사를 어제 했는데. 물론 제가 그 전화를 지난주 금요일 날 했지만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KT만 쓰거든요. KT만. 제가 KT에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선 저희 집도 KT였는데 집을 이사하면서 이사한 집은 KT가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K로 요걸 하나 바꿨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 회사 KT 쓰죠. 저희 어머니 집 KT 쓰는 거 돈 제가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집에 TV 2대 보고 있는 거 KT 제가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제 핸드폰 KT고 제가 내고 당연히. 우리 아버지 KT 제가 내고 있고요. 우리 어머니 KT 제가 내고 있습니다. 우리 큰누나 KT 제가 내고 있습니다. 큰누나 KT는 큰누나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큰누나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너가 누나를 위해 뭔가 하나 해라 해서 제가 누나를 위해서 KT 비용을 내고 있고 와이프 KT 9개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요번 기회에 기분이 나빠갖고 사실 협박은 아니고 SK에 연락해 보니까 SK는 목요일까지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감하게 KT에 전화해서 그냥 다 해지해 달라. 우리 저 거 어차피 이 기간도 다 끝났거든요. 제 거 그리고 어머니 집 그리고 그만두는 김에 핸드폰 5대 다 그만두겠다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러는 거냐. 그래서 아니 방송해야 되는데 너무 이전이 늦고 해서 그냥 겸사겸사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래. 그러더니 SK가 언제까지 오기로 했냐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기로 했다니까 KT도 목요일 4시까지 오기로 했습니다.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제가 진상을 떨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로 그만두려고 그냥 KT 요번에 그냥 SK 쓰려고 했더니 바꿔주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뭐라고 할까, 와준다고 하니까 방송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바꿀지 안 바꿀지 우선은 KT를 한 달 더 써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진상 부린 건 아닙니다. 진상 부리고 협박하려고 그만두겠다 한 건 아니고 진짜로 그만두려고, 진짜로 끊으려고, 진짜로 SK 바꾸려고 했는데 KT에서 날짜를 목요일까지 설치해 준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당분간 없던 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만 그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아마 정상적인 방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2월 18일 사설 브리핑으로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감사한 분들 계셔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또 시청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510 영속 510님 그리고 김금선님 두 분께서 이렇게 또 시청료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물이 또 2월달 월세 특기로 우리 김근선님과 박종국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 사물이
주주 여러분께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월세가 대폭 하향 조절됐습니다. 지난 사무실은 123만원, 지금 오는 사무실은 87만원인가? 8만원인가? 그쯤 됐기 때문에 우리 월세 특이 분들의 부담도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뭐 줄지 않았지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리 월세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87분만 월세 특이로 함께 해주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나겠습니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오늘 이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무리 이슈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분간은 신문 사설로 그냥 오늘 있었던 이슈 정리하는 걸로 사무리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리 마찬가지로 신문 사설 브리핑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신문 사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요, 한겨레부터 시작합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 인신공격, 경찰 수사 나서라. 지금 너무 심하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설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이 국민의힘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익명의 인터넷 게시글이 극우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 퍼지고 국민의힘이 이를 공식 의제로 삼으며 되먹임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에 최초 유포자부터 허위 내용을 추가한 이들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한겨레 사설의 요지입니다. 논란은 지난 11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극우 성향 언론과 유튜버들이 이를 기사화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동창 카페에 무슨 음란물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댓글 달았다 그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해당 게시물과 캡처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국민의힘이 뒤늦게 사과했음에도 가짜뉴스는 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사설은 지적합니다. 국힘당이 사과 안 했어요. 자꾸 사설이 사과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과 언제 했습니까? 응? 사과 언제 했어요? 뭐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아니 문영배 재판관한테 사과를 해야지. 태도가. 사설은 국민의힘이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불복 운동을 준비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도 전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나 헌재를 흔드는 것은 국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공당이 정치적 이익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국힘당이, 이 극우들이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하면 그거 불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막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려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저것들이 불복했으면 좋겠어. 불복했으면 좋겠어요. 불복하면은 뭐 헌재에서 탄핵을 했는데 그게 원상복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것들이 불복하는 순간 그 불복하는 세력들은요, 우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불복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징징거리고 이거 가지고 난리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정권 교체한 다음에 그 국민의힘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버리고 극우들도 이 기회에 다 그냥 와해시켜버리는 거죠. 자신감 있으면 불복해라. 이게 불복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헌재에서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 인용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빨리 되면은 모든 게 끝나요. 모든 게 끝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헌재
구차 변론 하는 걸 보니까 오늘 난리도 아니었죠? 오늘 구차 변론 때. 아, 오늘은 제가 구차 변론 정리를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좀 안타깝습니다. 구차 변론은 완벽하게 국회가 이겼고요. 대통령 측은 중간에 나가버렸잖아요. 벌써 나가버렸어요. 또라이 새끼도 완전히. 그래서 탄핵 인용은 100% 확실하다. 탄핵 인용을 빨리 하는 게, 빨리 그냥 끝내버리는 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수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저것들 불복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자꾸 봐주고 시간 끄는 게 이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지. 그냥 신속하게 빨리 인용하고 탄핵시켜 버리는 게 중요하다. 저는 2월달 안에라도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주 빨리 서두르면 2월달 안에 되거든요. 2월달 안에 윤석열은 탄핵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길어놓 할머니 뜻 새겨 진정한 역사화에 이뤄내길. 사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며 인권운동가였던 길어놓 할머니가 지난 16일 별세했다며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지금 피해자들의 평화와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이상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만주와 중국 위안소로 끌려가 교통을 겪었습니다. 분단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할머니는 1998년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한 뒤 수요시위와 국제사회에서 여성 인권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생전 할머니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잊지 않았다고 사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34년간 이어졌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생존 피해자는 7명뿐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설은 한일 협력이 중요하지만 윤석열식 일방적 양보로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역사 화해 없는 협력은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며 어렵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봤더니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직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 할머님들이 나와갖고 방송을 인터뷰하시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성함이 뭐였죠? 그때 그 윤미향 의원 관련해 가지고 난리 쳤던 할머니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예. 그분도 나오셔갖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이 위안부 피해자 그 문제, 이 위안부 문제는요 정말로 큰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고 이게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소위 그 위안부 활동 관련해 가지고 정의원이 사실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정의원의 활동은 진짜 이거는 그냥 국내 일개 시민단체 활동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시 성 문제, 성폭행 문제, 전시 범죄, 전쟁 범죄, 굉장히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성과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어이없게도 무슨 구구나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아줌마 부대, 엄마 부대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주옥순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 떨 때는 보지도 않았어. 근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나타나갖고 윤미향 의원 국회의원 했다고 그거 보기 싫다고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 하시면서부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분 성함이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하여튼 반성하셔야 됩니다.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께 그 할머님은 용서 빌어야 되고요. 반성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인격살인 불은 사생활 보도.
언론이 먼저 자성해야. 사설은 배우 김세론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인을 향한 언론의 인신 공격성 보도와 악성 댓글이 반복되는 구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최소한의 윤리조차 무너뜨리고 있다며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세론 씨가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자숙했지만 언론의 조롱성 보도는 멈추지 않았다고 사설은 비판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조차 뻔뻔하다며 왜곡했고 단순한 사진 게시도 무력 시위로 해석하는 등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대중의 과도한 관심과 악성 댓글로 연결되며 악순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설은 2023년 이성균 씨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예술인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악성 댓글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언론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일부 언론이 김세론 씨 사망 직후 악플의 폐해를 다루면서 정작 자신들의 무책임한 보도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사설은 언론이 단순히 조회수에 몰두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향신문입니다. 체포 지시 6번 받았다는 조지호. 윤석열 파면 증거 쌓인다. 사설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총 6차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확인된 내용이며 오늘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윤석열이 전화로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당시 여인영 전 박사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조 청장에게 불러줬으며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추가됐다고 합니다. 사설은 조 청장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1차장과 증거도 일치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 이거 가지고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돌아버린 거죠. 그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냐면 오늘 조지호 청장이 안 나왔잖아요. 오늘 나오는 게 다음 10차 때 나오는 거 아니야? 20일날? 근데 몸이 아파갖고 못 나올 거예요. 몸이 진짜 아프대잖아요. 지금 암 투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지호 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오늘 국회 측에서 이거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 증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검찰 조사 받은 내용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공개하는 게 어딨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 재판부는 이거 갖고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뭐 나가던지 말던지. 내가 골 때립니다. 오늘 골 때렸어요, 진짜. 예. 사설은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해왔지만 이번 증거로 거짓이 드러났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윤석열 측이 헌재 심판정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반박이 불가능한 판을 깨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판이 깨집니까? 그렇다고? 박근혜 때도 탄핵 심판할 때 박근혜 측 변호사들 얼마나 난리였어요. 그래도 전혀 지장은 없어 대세에. 예. 사설은 또한 윤석열이 주장한 경고형 계엄과 달리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검찰이 국방부 국회 협력단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합니다. 헌재가 연기 신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20일 10차 변론을 열기로 한 것은 합당한 결정이라며 신속한 심판을 통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신문 사설이죠. 윤석열 측에서 10차
대해서 또, 아, 나 그때 재판 때문에 못해. 바꿔줘. 그 짓을 있잖아요. 웃기고 있어요, 아주. 지금 계속 저것들은요,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위에서도.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윤석열처럼 내란 수괴 범죄자 새끼가 윤석열처럼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배려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방어권을 너무 지나치게 보장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5번째. 탄핵 정국 첫 국정협의회. 구동존의 자세로 민생 성과 내야. 사설은 20일 열리는 정부 국회 국정협의회가 탄핵 정국에서 처음 마련된 자리로 민생 위기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압력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경정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도 주요 과제입니다. 사설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우선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역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로 멈춰 있는데 노동시간 논의는 뒤로 미루고 인프라, 세제 지원부터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통상 총력전을 선언했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여야가 책임을 떠넘긴다면 국정협의회는 무의미해진다며 민생과 통상 과제부터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6번째 사설입니다. 경향신문 의정 갈등 1년 환자 볼모 삼은 벼랑 끝 대치 언제까지. 정말 한숨만 나오는 이슈죠. 사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중증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이 9,222명 중 5,176명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고 이들 중 58.4%는 동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는 기존 정원의 8.7%에 불과해 의료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전문의 시험 응시자가 지난해 대비 5분의 1로 줄고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도 8.8% 수준에 그치면서 의료인력 양성체계 전반이 위기에 처했다고 사설은 지적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달 중 협상을 마쳐야 하지만 대화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제안했으나 의료계는 내년 의대생 모집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설은 2026년 의대 입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새로운 피해자를 낳을 뿐이며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양보해 현실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계도 윤석열이 탄핵이 될 상황이 되니까 사실 굉장히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의대 증원 그냥 원점 재검토 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대 증원을 내년에는 안 할 것 같죠? 안 할 거야.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내년에 아예 의사를 뽑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예 뽑지 말라고. 이건 무슨 미친 소리야. 지금 이
의정 갈등, 이 의료계 시스템에 있어갖고 누구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미친 새끼지요. 이 새끼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고 지금 정말 이제 복구 불가능한 상황이 되긴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의료계에서 지금 와가지고 아예 그냥 원점 재검토 2,000명 하는 거 취소도 아니고 아예 내년도에 의사를 뽑지 말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아, 참 답이 안 나와요. 진짜. 이러면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이제 모든 책임과 이제 이 비판의 이 초점이 당연히 의사들한테 갈 겁니다. 이젠 거의 이제 본인들이 원래 말했던 거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와야지. 다음 7번째입니다. 한국일보. 연예인에게 더 가혹한 무관용. 나락 문화 반성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 김세론 배우와 관련된 거의 비슷한 맥락의 사설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권력 눈치만 보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손도 못 댄 검찰. 창원지검이 지금 중앙지검으로 수사 넘긴 거 관련된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설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도 핵심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사 10여 개월 동안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여론 조작 등 본질적인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격가지 혐의만 다뤘다는 거죠.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핵심 사건은 결국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사설은 초대형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맡긴 것 자체가 문객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창원지검은 초기 수사를 미루다 9개월을 허비했고 명 씨는 검사로부터 핵심 증거인 황금폰 폐기를 권유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 편의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서울중앙지검이 맡는 게 마땅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사설은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그렇죠. 특검 한다고 하니까 또 이 지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놈들은요. 사설은 명태균 게이트가 권력형 비리 은폐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김건희에 대한 강제 수사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도 패널들이 입장이 갈리더라고요. 이거는 검찰이 이제는 칼을 빼고 윤석열 김건희를 수사하려고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낸 거다 라는 사람도 있고, 믿을 수 없다.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 의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중앙지검에서 무슨 수사를 더 열심히 할 건가? 그건 알 수 없다. 아직 알 수 없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와 함께 또 보려고 하는 게 오늘 또 김성훈, 이광우 그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검찰이 또 반려했지요. 검찰 미친 새끼들이에요. 정말 또라이 새끼들. 이 새끼들은 지금도 계속 눈치 보면서 계속 전국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보면서 막 게임하듯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어디에 줄을 쓸까? 아니 지들이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는 짓입니까?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보낸 건 잘한 거예요. 어차피 왔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와갖고 과연 할 건지 이거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호처 김성훈 같은 새끼들 구속영장 이 적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들이 뭔데 중간에서 벌써 3번째 지금 막고 있어. 오늘 또 막았잖아요.
개새끼들. 검찰은 믿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도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명태균은 황금포옹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요번에, 사설 내용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중간 발표를 하고 이제 사건을 중앙지검에 넘겼잖아요. 그 얘기를 동아일보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내용이 다른데, 보자면, 사설은, 동아일보는 검찰이 핵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 본질적인 사안은 여전히 미국에 남아있다는 거죠. 사설은 특히 창원지검이 2023년 12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수개월간 방치했으며 뒤늦게 수사를 착수한 뒤에도 김건희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윤석열이 명태균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대선 경선 당시 명씨가 최소 4차례 이상 비공개 여론조사 보고서를 제공한 상황도 확인된 만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동아일보는 명씨가 단순한 정치 브로커를 넘어 공천과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수사가 미진하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특검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하도 특검 그러니까 민주당 무슨 계속 특검이야 그러는데, 이건 민주당 잘못이 아니죠. 이 정부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면 윤석열 내란 특검 안 합니까? 김건희 도시 특검 안 해요? 해야지. 그리고 명태균 사건, 명태균 특검 이게 작은 문제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뭉개고 있고.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특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 응? 너희들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의대 얘기했죠. 지금 의료계 쪽에서는 내년도 의사 아예 뽑지 마라. 그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정반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게. 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이랍니다. 웃지 못할 현실. 지금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의대 들어오려고 얼마나 지금 혈안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현재 지금 의대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신입생 뽑지 말라고, 우리 전년도에 많이 뽑았으니까 뽑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거고, 지금 재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돈 있는 집안은 의대 들어가기 위해서 의대 6년치 등록금을 학원비로 부으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학생 안 뽑아? 사실은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이 한 달 400만 원대의 고가 기숙학원을 개설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수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과 맞먹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부 부담이 커지면서 돈이 없으면 재수도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죠. 사설은 특히 N수생 증가와 의대 쏠림 현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 대학 정시 신입생의 67%가 N수생이며 의대는 그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올해도 20만 명이 넘는 N수생이 예상됐는데, 이는 의대 정원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사태가 결국은 윤석열 그 개새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요. 이 새끼가 곳곳으로 아주. 또한 한국에서는 수능 만점자가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미용 의료가 수익성이 높아 필수 의료 인력은 부족한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고 지적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16년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해 경제적 어려운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워졌고 대학 교육의 질도 저하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사설은 현재의 입시와 보상체계가 이공계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의대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하며 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연금개혁, 민주당 단독 처리라도 지금 해야만 한다. 야, 사설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조선일보가 하는 말.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 할 수 있었죠. 그때도 여러분 여당이 하자는 거 거의 다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까지 가갖고 그냥 뭉개버린 게 누굽니까? 윤석열과 여당 아닙니까? 미친 새끼들. 지금도 사실은 연금개혁 야당이 이렇게 협조하고 있잖아.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지금 깽판 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이 새끼들은 정말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되는 새끼들이에요. 조선일보가 짜증이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민주당 단독으로 좀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이 새끼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의결할 때마다 의회 독재라고 왜 여야 합의 안 하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금개혁이야말로 여야 합의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조선일보? 민주당 저 진상 같은 새끼들 도저히 안 돼. 저것들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혼자 해. 그러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런 것도 그렇게 하라고 해? 웃긴 새끼들이야 아주. 이것들도. 그만큼 국민의힘이 개판인 거죠. 사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논의 방식과 세부 조정 문제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연금 기금 적자가 하루 885억 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의 구조를 방치할 경우 30년 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설은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인기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현재 권력 공백이므로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지금이 적기라는 겁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거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며 새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개혁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차이도 1, 2%포인트 수준에 불과해 충분히 절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비합리적인 이유로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조선일보도 지금 도저히 국민의힘의 행태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사설은 20일 예정된 4차 회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 게 엄청 많다고 짱 난리치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부권 행사, 초상목, 권한대행 미친 새끼 거부권 한 거. 이거 비판하면은 꼭 뭐라고 합니까? 야,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고 얼마나 지랄했습니까? 근데 조선일보 지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하래. 정부도 받으라는 거야. 왜?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지네들이 보였던 스탠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것만 그런 겁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거 다 이런 식이에요. 응? 국민의힘이 온갖 억지, 말도 안 되게
발목 잡고 말도 안 되게 대화도 안 하니까 단독을 한 거였거든. 똑같아 이것도. 근데 이거는 조선일보가 단독을 하십시오 하고 다른 것들은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도 지들이 원하는 거를 얘기할 때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놈들이에요. 네. 조선일보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 국민 짓밟고 서서 악수하는 트럼프와 푸틴. 사설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진행하려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의 합의가 끝났지요.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희생 위에서 나온 위선적 발언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침략은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핵 강대국이 비핵 국가를 위협한 사례로 국제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목표로 한 미사일 공격과 크림반도 합병, 조지아 침공 사례를 들어 러시아가 조폭식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사설은 트럼프가 오히려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며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과 나토 가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50%를 요구하는 등 미국이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 국제 규범보다 당장의 이익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은 트럼프의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과거 북핵 문제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국제사회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으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말하고 있는데 골 때리죠. 아니 이런 얘기 참 지금 조선일보 말하고 있는 논지 보면 황당한 거예요. 뭡니까? 앞으로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거든. 미국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말 나오냐 조만간. 전작권 가져와라. 한국 자체 핵무장해라.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 하면은 좌파라고 했거든요. 조선일보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근데 트럼프는 정말 개새끼죠. 정말 나쁜 새끼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한테 히토류 광물 50% 자기들한테 지분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지분을 줄 마음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은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그런데 트럼프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희가 우리한테 50% 줘야 된다는 거는 앞으로의 보장이 아니고 지금까지 3년간 도와준 거 그거에 대한 대가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돌봐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트럼프 새끼 보고 있으면은 진짜 몰라.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이익을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들은 정말 악랄한 새끼예요. 전쟁을 조장하는 건지 전쟁을 지금 끝내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지금 국제사회를 이번에 뭐 히토류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거 깨버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히토류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야지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더 러시아를 자극해갖고 우크라이나를 궁지에 지금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악랄한 새끼예요. 저는 지금은 하도 임기 초니까 이러는데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짓거리 보고 있으면 난 조만간 미국에서 한번 진짜 사랑이 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5년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임기 시작한 지 정말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그러고 있지만 트럼프나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 지가 뭔데 미친 새끼. 진짜 조만간 미국에서 큰 사건 하나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설입니다.
중도층 등 돌리는데 탄핵 반대에만 매달리는 국민의힘. 사설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고 정권교체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도 집권 여당이 탄핵 반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응답이 51.5%, 정권 연장이 44.5%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으며 윤석열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응답도 59%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야, 이까진 게 뭐 높은 겁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때 결집했던 보수층 지지가 다시 흔들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책 대응보다 민주당과의 공방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시급한 현안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야당 비판에만 치중했다는 거죠. 사설은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을 면회하고 탄핵 불복 명분 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이 중도층의 외면을 부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승부는 중도층에서 결정될 텐데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전략을 유지하면 선거에서 무난히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수 언론들도 지금 이대로는 국민의힘,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또 정권 가져간다고 이걸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설은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탄핵 반대만으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2월 18일 사설들이었습니다. 사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3월 1일 실시간으로 너무 보고 싶어갖고 아마 마음이 얼마나 애끓고 있겠습니까?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이 내일 모레 오후 4시까지 설치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까지는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뵙고요. 목요일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새 사물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설만 하니까. 좀 재밌는 이슈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 거의 정리돼 가거든요. 정리가 다 끝나면 다시 사물이 3기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사물이 참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들의 토닥토닥 시청료로 하는 토닥토닥 사물에게 큰 힘을 줍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집에 빨리 가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